이 년이 감히 내 머리에 와인을 붓다니! 어머님, 이제 이 집도 제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의 땅 문서 위조, 친구들 앞에서의 모욕,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족 갈등 드라마 속 숨겨진 반전과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이금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몸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마당으로 나서니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 깊숙이 스며듭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쓸 때마다 나는 바스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장독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된장의 숙성 상태를 확인합니다. 짙은 갈색 된장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오래된장이 참 잘 익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 된장으로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받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짓고 어제 담가둔 무와 배추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감자와 양파를 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며느리 세영이 요즘 들어 부쩍 차가워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영이가 좀 차갑긴 해도 아들이 사랑한다니 내가 안아야지.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 하는데.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서울에서 자란 며느리가 시골살이를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0살 손주 하늘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하늘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금옥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이어서 아들 도연이 나타납니다. 4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금옥은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세영이 나타납니다. 세련된 잠옷차림에 단정히 빗은 머리 그리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마친 모습입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형식적인 인사입니다. 금옥은 그래도 반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뭘 감사하긴. 가족인데.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로 바쁘고 세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합니다. 하늘만이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맛있다며 연신 칭찬합니다.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더 맛있게 해줄게.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금옥은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세영이 가끔 보내는 시큰둥한 표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침을 마친 후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고 세영은 하늘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갑니다. 혼자 남은 금옥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른 봄이라 산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금옥을 존경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울에서 온 며느리가
시골살이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더라.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예의를 지켜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금옥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금옥으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가 되어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방과 후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늘의 일과입니다. 할머니, 이 상추 언제 다 자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단다. 봄이 오면 더 빨리 자랄 거야.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금옥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옥은 이런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금옥은 홀로 마당에 나서서 별을 올려다봅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 금옥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동창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평소 시골에서만 지내던 금옥에게는 특별한 외출이 될 것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서울 나들이 좀 다녀와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오랜만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좋겠네요. 아들의 흔쾌한 동의를 받고 금옥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한복을 꺼내어 다리미질을 하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금옥은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합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간단한 화장까지 마치니 한결품이 있어 보입니다. 세영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오늘 참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애매한 톤이지만 금옥은 좋게 받아들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단정히 해야지.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금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함께 며느리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동창회 장소는 서울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금옥도 반가운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금옥아,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는 잘해? 친구 하나가 물어봅니다. 금옥은 이때다 싶어 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서울 명문대 나왔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그래, 정말 좋겠다. 요즘 며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반응에 금옥은 더욱 신이 납니다. 평소 마음 한편에 있던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 칭찬에 더욱 열을 올립니다. 성격도 차분하고 교양도 있고 우리 하늘이도 잘 돌봐줘.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런데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세영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크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자꾸 간섭이야. 정말 답답해 죽겠어. 금옥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분명 자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금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세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매일 된장찌개에 김치찌개만 해대고 옷도 맨날 한복만 입고 다니고 정말 구시대적이라니까. 금옥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과 전통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다니.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세영이 금옥을 발견하고는 술에 취한 채로 다가옵니다.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제 자랑은 집에서나 하시지 여기서 창피하게 뭘 그렇게 떠벌려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주목합니다. 금옥은 당황스러워하며 일어서려 하지만 세영이 막습니다. 어머님,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면 조용히 계시지. 왜 여기저기서 저를 자랑하고 다니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시고. 세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세영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집어들더니 금옥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붉은 와인이 금옥의 곱게 빗은 머리와 한복을 적시며 흘러내립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다른 손님들은 경악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금옥의 친구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금옥은 와인에 젖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금옥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세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영은 이미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며 한마디 더 던집니다. 앞으로는 저를 함부로 이용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금옥의 친구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금옥을 부축합니다. 누군가 물티슈를 가져와 와인을 닦아주려 하지만 한복에 밴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금옥아, 괜찮아?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친구들이 분노하며 말하지만 금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고 몇몇 손님들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금옥에게는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결국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나서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옥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감싸려 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와인에 젖은 한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까지 밀려옵니다. 금옥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닌 깊은 상처와 절망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옥은 와인에 젖은 한복을 벗으며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와인 냄새가 납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날의 치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적시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어제 일을 목격했는지 이야기가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금옥이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기 며느리한테 와인 맞은 할머니 간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를 뒀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체면도 없지. 어른한테 그럴 수가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금옥의 귀에 들려옵니다. 평생 동네에서 존경받던 금옥이 하루아침에 불쌍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으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문은 더욱 부풀려져서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옥이 며느리에게 뺨까지 맞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꾸중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 체면도 생각 안 하고. 이런 말들이 오히려 금옥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동정의 시선이 때로는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금옥은 도연이 외출한 사이 집 정리를 하다가 세영의 방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서류에는 세영의 이름과 함께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결혼신고서 같아 보이는데 날짜가 도연과 결혼하기 몇 년 전입니다. 금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혼신고서입니다. 같은 남자와의 이혼 서류인데 역시 도연과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금옥은 충격에 주저앉고 맙니다. 며느리 세영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위장 결혼이었는지 진짜 결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간 고민에 빠진 금옥은 결국 결심을 합니다. 오는 주말이 제사일인데 그때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사 당일 도연의 삼촌과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나누는 자리에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세영도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우리 세영이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네. 역시 서울 사람은 달라. 친척들의 칭찬에 세영은 겸손한 척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금옥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금옥이 조용히 일어서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세영아, 이게 뭐니? 갑작스러운 금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어머니, 그게 뭔데요? 내 과거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니? 금옥이 서류를 꺼내 보이자 세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결혼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본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세영이가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고? 도연이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의 과거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세영아, 이게 정말이야? 왜 이런 걸 숨겼어? 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건 예전 일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금옥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세영아, 솔직히 말해봐. 이게 위장 결혼이었니? 아니면 진짜 결혼이었다가 파혼한 거니? 세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격에 나섭니다. 어머니가 제 사생활을 이렇게 캐내서 공개하는 게 맞나요? 설령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도연 오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내가 나한테 와인을 부은 게 행복한 거야? 금옥의 말에 친척들이 더욱 놀랍니다. 와인 사건을 모르던 사람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금옥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세영에게 불리해집니다. 친척들은 세영의 과거 은닉과 시어머니에 대한 무례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도연이가 너무 속았구나.
하지만 세영의 눈빛에는 굴복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결심이 서린 것 같습니다. 잠시 성공한 듯 보였던 금옥이지만 세영의 표정을 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낍니다. 어머니, 과거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군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세영의 마지막 말에 담긴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금옥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제사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과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영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금옥만이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영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금옥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어디에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지 집안의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금옥이 시장에 나간 사이나 밭일을 하러 나간 틈을 노려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이제 진짜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드리죠. 세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음험한 미소를 짓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입니다. 어느 날 오후 금옥이 하늘을 데리고 동네 병원에 다녀온 사이 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금옥의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 안에는 집과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금옥의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옥이 평생에 걸쳐 지켜온 재산의 증표들입니다. 이게 다 어머님의 전 재산이군요. 세영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집과 밭, 그리고 뒤편의 임야까지 상당한 규모의 재산입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가치가 아닙니다. 세영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그리고 금옥의 도장까지 몰래 가져갑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원래 자리에 상자를 놓아둡니다. 며칠 후 세영은 도시에 있는 지인을 통해 위조 서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옥이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도장까지 찍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이 모든 재산이 제 것이 되는 거군요. 위조 작업을 마친 세영은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제 이 동네 땅이 제 명의가 됐어요. 어머님이 손주 교육비 쓰라면서 증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금옥 할머니가 그러셨다고요? 네, 하늘이 교육에 써달라고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넘겨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슈퍼 사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영은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미용사에게 말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사양했는데 어머님이 고집을 피우셔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어요. 시골 땅이지만 하늘이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시니까요. 아이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집니다. 금옥이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옥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 하나가 다가옵니다. 금옥아, 참 대단하구나.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넘겨줬다면서? 네. 뭔 소리예요? 금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영이가 그러던데 내가 손주 교육비 써달라고 집과 땅을 다 증여해줬다고. 참 좋은 시어머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전혀 한 적이 없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옥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장롱을 열어 나무 상자를 확인해 보니 겉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이웃이 찾아옵니다. 금옥 씨, 정말 며느리분한테 재산을 증여하신 거예요? 온 동네가 그 이야기로 시끄러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금옥이 강하게 부인하지만 이웃의 표정은 의아합니다. 그럼 세영 씨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증여 서류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서류요? 금옥의 가슴이 쿵 떨어집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웃이 돌아간 후 금옥은 다시 나무 상자를 뒤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류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도장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 상자를 뒤진 흔적이 분명합니다. 세영이가 설마. 금옥의 머릿속에 끔찍한 추측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며칠 후 금옥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네 이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금옥 씨, 며느리분이 구청에 증여 신고를 하셨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땅은 세영 씨 명의가 됐다고 하네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금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증여를 했다고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하다고 하네요. 할머니 도장까지 찍혀 있다고 하던데요. 금옥의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이 밀려듭니다. 평생 지켜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서 내 손으로 지켜온 집과 땅마저 빼앗기다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금옥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야위어 보입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들 도연의 반응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연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엄마,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금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도연과 마주 앉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정말 땅을 세영이한테 넘긴 거예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아, 엄마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 금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엄마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잖아요. 세영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도연아, 엄마 말을 믿어줘. 엄마는 그런 적이 없어.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서류들이 너무나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엄마 도장이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세영이가 훔쳐서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영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금옥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어머니를 의심하는 아들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을 했니? 정말로 엄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지만 도연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엄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이. 내가 그렇게 늙었나? 금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밉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세영이 금옥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 비웃습니다.
도연이 출근한 사이 하늘이 학교에 간 틈을 노려 금옥과 단둘이 마주섭니다. 어머니,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세영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영아,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그런 짓이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을 것을 받은 것뿐이에요. 받을 거? 내가 언제 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세영이 소파에 편안히 앉으며 다리까지 꼬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 사람을 깔보고 동창회에서까지 저를 이용해서 자랑하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니? 이제 시골집 할머니 신세는 끝이에요. 체면도 땅도 다 제 것이죠. 세영의 말이 끝나자 금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바보였구나. 맞아요. 어머니가 바보였어요. 저를 만만하게 봤으니까. 세영은 일어서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참, 이제 이 집도 제 거니까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조심해서 사세요. 집주인에게 밉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금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합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 천지가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세영이 나간 후 금옥은 홀로 남아 오열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정말 증여한 게 아닐까? 나이 들어서 깜빡하신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지. 이런 속삭임들이 금옥의 귀에 들려옵니다. 평생 동네에서 신뢰받던 금옥이지만 이제는 그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의 우울한 모습을 보고 걱정합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하늘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마저 세영의 손에 넘어갈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금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경계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하늘이까지 세영 손에 망가지겠구나. 손주 하늘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영이 아무리 교묘하게 일을 꾸몄다고 해도 진실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금옥의 마음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무너져 있던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옥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씻고 단정히 옷을 차려입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야위어 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다. 금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금옥은 마침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비록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해. 금옥은 결심을 다지며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박정호 변호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박 변호사는 금옥과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옥이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늘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박정호는 금옥의 변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합니다. 평소 활기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옥은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동창회에서의 와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재산 증여 위조 사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우선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정호는 금옥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도장 날인 부분이 좀 이상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서명 필적도 평소 어머니 글씨와 미묘하게 달라 보입니다. 전문 감정을 받아보면 위조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호의 말에 금옥은 희망을 느낍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필적 감정과 도장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증여 신고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옥은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할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단다.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를 지키는 일이야. 하늘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합니다. 할머니, 저녁에 뭐 먹을까요? 하늘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까? 좋아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늘의 밝은 웃음소리가 금옥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박정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금옥은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감정 결과 서류가 위조된 것이 확실해졌어요. 정말요? 네, 도장 날인 부분의 잉크 성분이 다르고 필적도 명백히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금옥은 눈물이 핑 돕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증여 무효 신청도 해야 하고요. 다 박 변호사님께 맡길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요. 박정호는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고발장을 작성합니다. 한편 세영은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금옥이 며칠째 조용히 지내는 것을 보고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확실해졌죠? 세영은 도연에게 말합니다. 도연도 어머니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증여를 했었는데 깜빡했었나 보다 생각합니다. 세영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잘해줘야 해. 나이 드시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물론이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다만 이제는 제가 집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겠지만요. 세영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동네 이장이 급히 찾아와서 말합니다. 세영 씨, 큰일 났어요. 경찰이 찾아와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더라고요. 경찰이요?
무슨 일로요? 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서류 위조 건으로 조사한다고 하네요. 금옥 할머니가 고발을 했나 봐요. 세영은 당황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뭘 위조했다는 건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설마 위조 사실이 들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금옥이 손주 하늘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입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할머니가 중요한 일을 해결했거든. 어떤 일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괴롭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늘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웃고 있으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가 웃으니까 저도 기뻐요. 금옥은 하늘을 꼭 안아줍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하늘이까지 세영 손에 망가지겠구나. 반드시 바로잡겠다. 금옥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강철 같은 의지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동네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봄맞이 행사로 마을 회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영도 당당하게 참석해서 마치 자신이 이 동네의 새로운 지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 이 동네 땅 상당 부분이 제 명의예요.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내볼 생각이에요. 세영은 다른 주민들 앞에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다 넘겨주셨다고요? 네, 어머님이 손주 교육비로 쓰라고 하시면서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양했는데 고집을 피우셔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죠. 세영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금옥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옥 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오늘 안 오시나? 아, 어머님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세영은 금옥이 치매에 기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금옥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계산입니다. 바로 그때 회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금옥이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뒤따라 경찰관 2명도 함께 들어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금옥 일행에게 집중됩니다. 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 합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웬일로 나오셨어요? 세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금옥은 차분하게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며칠 전까지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금옥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한 톤입니다. 며칠 전부터 온 동네에 제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류까지 다 있잖아요. 세영이 당황하며 끼어들지만 금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금옥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립니다. 박정호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호는 감정서를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도장 날인 부분의 잉크 성분이 다르고 필적도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회관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정말요? 위조라고요? 그럼 세영 씨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어머님이 직접 해주신 거라고요. 세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관이 나서서 말합니다. 장세영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세영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이건 누명이에요. 정말로 어머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세영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변합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를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세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하지만 금옥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세영아, 내가 먼저 선을 넘었다.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훔치려 했으니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지. 금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정의감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세영에게 수갑을 채우자 회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진짜 위조였구나. 금옥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신 거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영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도연 오빠는 저를 믿어주시겠죠? 하지만 도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아내의 위조 행각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영이 완전히 끌려간 후 금옥이 다시 한번 회관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모두 똑똑히 보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옥의 말에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입니다. 박정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증여 무효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재산은 원래 주인인 이금옥 어르신께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금옥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된 것을 축하하는 박수입니다. 금옥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금옥은 박정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서 판결을 듣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립니다. 피고인 장세영은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위자료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위조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금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세영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도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일 뿐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세영이 편만 들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내의 잘못을 알게 된 충격과 함께 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린 미안함이 복받쳐 오릅니다. 엄마를 의심하고 세영이가 하는 말만 믿었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아들을 보니 금옥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습니다. 도연아, 일어나거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로 엄마와 하늘이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다오. 금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결국은 자신이 낳아 기른 소중한 아들입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고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학교에서 뛰어옵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할머니와 아빠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할머니,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응,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단다. 정말요?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하늘이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기뻐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정확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할머니가 웃고 있으니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금옥은 손주와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세영이 없는 식탁이지만 오히려 더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동안 이런 맛있는 음식을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고마워할 줄 알면 돼. 엄마, 앞으로 저 혼자서도 하늘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정말 마음먹고 하면 못할 게 뭐 있니? 엄마도 도와줄 테고. 도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어머니와 아들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금옥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세영의 말을 믿고 금옥을 의심했던 것을 미안해합니다. 금옥 씨,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세영 씨 말만 믿고 어르신을 의심했네요.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역시 어르신은 마음이 넓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어요. 금옥은 이웃들의 사과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일주일 후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에는 벚꽃이 만개해서 장관을 이룹니다. 금옥은 하늘의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어갑니다. 할머니,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렇지? 봄이 오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이는구나. 활짝 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날립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금옥은 손주를 꼭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벚꽃길 끝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 사람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엄마, 하늘아,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먹어요. 네, 아빠. 하늘이 신나게 대답하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 금옥은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땅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못된 며느리는 무너졌지만 어머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옥의 마음속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희망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름다운 밤, 금옥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